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방배동에서 영스튜디오라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우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지금 음악 연습실로 쓰이고 있는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방 개수가 전체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가 다 같은 크기인가요? 아니요. 이 작은 방, 중간 방, 큰 방 크기로 나눠졌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이 네. 어떤 기준으로 큰 방, 작은 방, 중간 방을 정하시나요? 작은 방은 주로 대학생이나 1인 뮤지션, 소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중간 방, 큰 방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뮤지션, 상업적으로 레슨을 하시던가 아니면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로 좀 주로 오시는 편입니다. 혹시 비어있는 방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총 2개 있습니다. 혹시 빈 방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지금 공실 2개 중에 하나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은 현재 지금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총 6개입니다.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방들은 지금 다 중간 방이 2개, 큰 방이 2개. 여기서는 이제 일반 대학생들이나 네. 1인 뮤지션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인가요? 네. 큰 방이랑 이제 중간 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큰 방, 중간 방,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 하나, 어떤 정사각형 방이 하나 있어요. 네. 이런 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좋긴 하죠. 그러면 시설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설의 포인트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해놨는데 이 시설에 어울리지 않게 샤워실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샤워실이 있다고요? 네네. 샤워실이 있는 이유는 뭐죠? 샤워실이 있는 이유는 보통 이 남자분들이 여기를 한 3, 4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까지 머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쉴 수가 없잖아요. 뭐 매번 목욕탕 가서 그냥 거기서 쉴 수도 없고, 여기 화장실이 이제 지하 전용 화장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남녀 공용이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잠글 수 있는, 밖에서 절대 못 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혹시 샤워실이랑 화장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 같은 경우가 변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샤워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군요. 네. 여기서 샤워하고 안에서 문 잠그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디지털 락으로 이제 잠금 버튼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 남자 소변기 있고. 네. 샤워실이 다른 데랑 다르게 좀 그게 좀 특화된 설계였네요. 그렇죠. 여기를 조금 뭔가 회원들이랑 대화를 나눴었을 때 네. 샤워실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얘기하던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욕탕 가면은 네. 남들도 있고 돈도 내야 되고 가는 길이 귀찮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집에 가기 싫어하지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원룸처럼 거의 집 안에 화장실에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편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의 퀄리티가 그렇게 이게 큰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샤워실이. 그러면은 음악 작업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회원분들은 네. 보통 집에 안 가시나요? 집을 하루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한 달에 한 2, 3주 정도는 거의 거주도 하시는 정도시고, 아예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3일까지도 있다 가십니다. 왜냐면 이 음악이라는 작업 특성상 그 하루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거나, 밤을 새다 보면은 차도 끊기고 택시 타긴 멀고 그래서 그냥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연습실 내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니면 잠을 자고 그다음에 나갈 때 여기서 씻고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니즈를 파악하셔서 샤워실을 설치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이게 저도 네. 음악 입시를 했을 때 이제 연습실을 썼었는데 그때 샤워실이 없는 게 항상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싶었는데, 이게 구비되어 있는 데가 있긴 있어도 그냥 호스 하나 딸랑이 있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시고 필요하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영스튜디오의 전체 시설을 다 보고 왔는데요.
건물주라고 들었어요. 아, 네. 네, 건물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4층에는 제가 지내고 있고 3층에는 골프샵이고요. 2층에는 이제 여행사가 들어와 있고 1층에는 동물병원, 지하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연습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4층에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 지하에서 음악 연습실을 하시고 네, 1층, 2층, 3층을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음악 연습실을 하기 전에 네, 지하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됐었나요? 지하는 사실 창고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계속 공실이었습니다. 아, 따로 임대를 내놓지 않으셨던 건가요? 네, 여기가 지금 방배동 쪽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지하 50평이면 임대료 한 얼마나 받나요? 건물이 좀 노후가 돼 있는 경우에는 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축이라던가 리모델링 했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이나 그 안에 있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받아도 150에서 200 사이가 되는 거고, 네, 현재 음악 연습실로 지금 직접 운영을 하셨었을 때 혹시 네. 매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500대 초중반에서 만실이면은 이제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임대를 준 것보다 직접 운영을 한다 했었을 때 금액이 훨씬 크네요. 네, 일반적으로 한 400만 원 가량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음악 연습실을 운영을 했었을 때 네, 수익은 확실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한다 했었을 때 쉬운 아이템인가요? 어려운 아이템인가요? 음악 연습실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사실 원룸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공간 임대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러니까 월에 임대 한 6개월 계약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고 이런 것만 잘 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은 전혀 뭐 어려움이 없으세요. 다른 뭐 공유 오피스나 뭐 원룸이나 이렇게 월세를 받는 그런 형식의 아이템이랑 동일한데 카테고리가 음악 연습실인 것 뿐이군요. 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제로 이제 빌리는 게 아니고 월 임대 형식이어서 그것만 들여다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시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왔다 갔다 입출금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근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달이 월세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깔끔하긴 하거든요. 네. 공유 오피스랑 음악 연습실은 같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거의 뭐 방식의 차이지 네. 다 같다고 봅니다. 음악 연습실을 여기다가 시설을 하셨는데 네.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뭐 지하가 자리가 있네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요 앞에 백석예술대학교라고 이제 실용학과가 있는 이제 예술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리가 걸어서 한 5분이나 조금 더 걸리는 정도인데 거기 학생들이 그리고 저도 거기 학생이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방배동이나 아니면 뭐 이수 뭐 이쪽 주변에는 연수실이 없다는 걸 알고 항상 뭐 사당동 뭐 낙성대 조금 거리 있게 지하철 타고 가든가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동선이 학교를 다니기에는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보통 자취방뿐만 아니라 연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통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근데 그게 거리가 어차피 똑같이 지하철 타야 되면 뭐하러 거기를 쓰겠어요. 네, 그쵸. 일반적으로 저는 나는 연수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주변에 대학교가 있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여기를 한 이유가 주변 상권이 편의점도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세탁방이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고 뭐 음식점도 가깝게 있고 뭐 그런 것만 고려하시면은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안 사실인데 네. 음악 연습실이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처럼 단순히 업무를 보고 퇴근하는 공간이 아니고 네. 아무래도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작업을 한번 시작하면은 밤을 며칠을 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먹고 자고를 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거죠. 작업을 하다 보면 밤을 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저도 대학교 때나 그 이후 때나 이제 작업을 하고 곡도 쓰고 노래도 했던 입장으로서 내가 7시에 시작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 그게 11시 안에 끝난다 보장이 없어요.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제 연습실을 빌리면은 매 시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드려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 임대 형식이라 좀 자유롭게 좀 오랫동안 좀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둘 다 편하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봤었을 때 실제로 경험을 하시고 이 동네 특성상 여기 백성예술대학교 학생들이
동선을 미리 파악을 하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음악 작업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불편사항이 많으셔서 네네. 여기 공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셨던 거군요. 네네. 단순히 뭐 편의시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재학하던 시절에 저기 서초역에 모 연씨를 등록했었는데 거기가 겉보기엔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방음이 안 좋았어요. 방음도 안 좋고 샤워 시설도 별로고 그 위에서 자꾸 뭐 쥐소리인지 뭐가 자꾸 나고 그때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칠에만 대충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옆방에서 성악하시던 분 목소리 계속 들려서 녹음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플랫폼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독립된 공간을 네네. 좀 부여를 해줘야 되고 방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예요. 그 제가 언뜻 들었었는데 방음에도 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도 그런 시공을 한 건가요? 네, 이 방음의 단계라고 하면 1단계 싱글부스, 2단계 더블부스, 그 다음 한 2.5라고 볼 수 있는 ALC, 그 다음 3단계는 이제 트리플 부스라고. 이게 다 무슨 차이냐면 1단계는 벽체를 하나만 둔 거고 하나만 뒀다라고 하면은 마이크 없이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막을 정도고 육성을 막아주는 네, 거죠. 육성 정도. 2단계 더블 부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 스피커 음량 정도는 좀 잡아준다. 그리고 이제 악기들, 뭐 기타, 피아노 이런 거 잡아주고 2.5단계 ALC 뭐 이런 소재로 가면은 조금 더 막아주는 정도고 트리플은 벽체가 3개인데 바닥이랑 천장까지 다 해야 돼요. 관악기나 드럼, 이제 뭐 트럼펫이나 뭐 색소폰이나 드럼 이런 거는 굉장히 진동이 강하잖아요. 그런 걸 잡으려면은 그냥 벽만 잡아서는 안 되고 바닥도 잡고 다 해야 돼요. 단가가 많이 높고요. 시공 단가가.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시공 단가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인테리어가 되게 모던하게 되어 있는데 네. 기능적인 방음에 있어서는 또 신경을 쓰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단계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한 2.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도 되게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떤 업체가 뭐 잘한다, 더 싸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지인 통해서 하시는 게 사실 제일 낫고, 왜냐면 시공하는 방법이나 시공할 때 들어가는 모든 소재가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단가 맞추는 거는 내 주변에 지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최소 한 5군데 이상 견적을 뽑아 보시고 거기서 가장 좀 타협이 되는 곳이랑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50평 인테리어 하는데 네. 인테리어 견적이 한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여기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방음시설, 인테리어, 화장실 시공까지 다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요? 네. 그래도 50평 기준으로 스터디 카페나 다른 이제 임대 사업, 공간 임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네요. 네, 맞습니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블로그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홍보하고 요 정도가 전부거든요.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는 차별화된 홍보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이게 장점이 계약마다 부동산 수수료 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거기에 또 오는 단점이 직접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확실히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타고 지인 통해서 뭐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업로드 하시고 홍보하시면 충분히 그거 보고도 많이 연락이 오시고 하니까. 그럼 음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커뮤니티에 홍보를 따로 포스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음악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건물에서 지하에 음악 연습실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세요. 네네. 근데 보통 건물주들은 일반인이고 네. 음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네. 연령대도 건물주분들 대부분 조금 있으신 편에 속하니까 그분들이 지하에 남는 공간에 임대를 주지 않고 음악 연습실을 한다 했었을 때 네. 쉽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제 지인분이 이런 연습실이 아니라 아예 원룸을 좀 운영하시는 분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원룸이 방을 빼고 이제 이사하고 나서 청소를 하잖아요. 네네네. 집주인이 그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다시 할 수 없는 난이도는 네네. 네, 남의 일이고 그냥 한 번 하는 건데도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다 네. 싶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도 되게 작아요. 원룸보다 거의 한 반 사이즈. 청소할 거라 해봐야 뭐 그냥 먼지 좀 빼는 정도고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청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복도 청소, 뭐 방 나갈 때 한번 청소하고 그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그나마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방 보러 오신 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 그쵸.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에 대한 정보를 시공사한테 여쭤보시면 이 방이 뭐 어떤 벽체로 돼 있고 어떤 바닥이고 뭐 방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에어컨 어떻게 돼 있고 네. 다 네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어필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좀 차별화된 네네. 이유를. 어, 원룸은 그냥 좋으면 끝이지만 네네.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은 뺏기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와서 정리를 네네네. 한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부업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네. 방에 대한 아무래도 음악 연습실은 이 뭐 방음이나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시공하고 나서 인테리어 대표한테 직접 이제 좀 듣고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공유 오피스를 방 빼는 거나 원룸을 빼는 거나 동일한 시간이 들어가고 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해본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네. 보증금을 까일 정도로 방을 훼손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그 정도면 청소업체 부르는 게 낫고 네. 직접 치울 일은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충분히 공실이 있다고 하면은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조금 시설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네네.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좋겠네요. 좋긴 하죠 그게. 저도 건물에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보다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메리트가 있어서 저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하 공간에서 지금 뭐 150 평균적으로 150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직접 음악 연습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네. 6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 충분히 도전하고 해볼 만하네요. 투자 원금을 3년 이내 거의 2년 반 정도의 시간 네네. 만에 다 회수해버리고 네, 그 다음부터 그냥 수익만 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좋게 시설에 투자를 좀 신경 썼다라고 하면은 한 15년까지는 뭐 아주 문제 없이 쓸 수 있고요. 그쵸. 음악 연습실 허름한데도 또 다 나가잖아요. 네, 항상 계속 보면은. 돌아가요. 네. 조금 초반에 시설 투자를 해놓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나 뭐 이런 것들 뭐 방 빼는 것처럼 네. 똑같이 방을 빼면 되는데 음악인들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면은 더 쉽게 홍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니 창고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다 했는데 음악 연습실은 50평이어도 방을 짤 수가 있고 하니까 맞아요. 되게 괜찮네요. 임대를 줬을 때보다는 수익이 훨씬 많이 나와서 좋고 공유 오피스나 원룸이나 공간 임대 사업이랑 음악 연습실도 똑같은 아이템인데 네. 카테고리가 음악으로 바뀐 거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네. 좀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은 다 지금 이해가 됐어요. 저도 네. 음악 연습실 자체는 듣는 게 처음이어서 네. 되게 좀 신선했고 또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먹고 자고를 이렇게 드러내서 하진 않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늦게까지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우님은 이 시설에 샤워실을 좋게 설치를 해놨다는 게 좀 차별화된 네. 부분이었네요. 네네. 그럼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영우님한테 나도 이제 음악 연습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네. 했었을 때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이유점을 내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럼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른 건물 더 있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뭐 2호점, 3호점 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 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트레이너분들, 네네. 엔지니어분들이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본인의 일터고 네네. 본인의 손님, 본인의 레슨생 그 데리고 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레슨도 하는 거죠? 아, 여기서?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가 그 비춰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딱 네. 들어왔었을 때 느낌이 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접해왔던 그런 업종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월 임대니 시간 임대니 이런 네.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단박 카페나 네네네. 또 기타 공유 오피스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면 공간 임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가지고 그냥 네.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 이거를 계획하실 때 있어서 뭐 그렇게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방배동 음악 연습실 편 촬영을 마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